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활 제5주일인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며 가정의 날입니다. 아울러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창립 3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88년 5월 15일 매스컴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가톨릭 평화신문이 창간됐습니다. 이어 1990년 4월에는 가톨릭 평화방송 FM 라디오가, 그리고 95년 3월에는 가톨릭 평화방송 TV가 개국했습니다. 이후에도 CPBC는 유튜브와 SNS 등 새로 출연하는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수용하며 미디어 사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평화신문으로 시작한 종합매스컵 CPBC는 34년 전 참된 인간과 참된 평화에 대한 갈망으로 시작됐습니다. 인간 존엄과 사회 공동선 실현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 CPBC는 시대의 징후를 포착해 예수님처럼 위선자들의 거짓과 타락을 질책하고 불의에 적극 맞서겠습니다. 또 가난하고 소외된 형제들의 눈과 귀가 되고 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CPBC 목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입니다. 세속의 가치 너머에 있는 믿음과 영성을 널리 알리고 빛과 소금의 삶을 열심히 증거하겠습니다. 여론이 없는 곳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증언과 비판, 대화를 촉진하는 생명의 소리, 평화의 소리를 뉴스에 담을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CPBC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기획보도 시리즈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난 10일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해 어떤 기대와 바람을 갖고 계신지요? 새 정부는 보수 정부가 추진한 더 큰 대한민국과 진보 정부가 추진한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 110개를 확정했는데요. 우선 가톨릭의 시선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들여다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소통을 강조하며 출퇴근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됐는데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 모두 소통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요? 아울러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곳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이고, 이곳에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신설됐는데 자질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성애 비서관 관련 논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가톨릭교회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을 국정과제로 내걸었습니다. 새 정부는 5년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쪽방 가구에 이주를 지원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안전과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도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 정부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땐 긴급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도 단일 국정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이 확대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가 확충됩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장애인의 편리한 택시 이용을 비롯해 내년부터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도입이 확대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따뜻하게 품어서 함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재해 예방 강화도 가톨릭교회가 목소리를 높여온 부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과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경영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정책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기로 한 목표를 준수하되 현실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국정과제들도 가톨릭교회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새 정부는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판문점이나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실시하겠다는 부분은 가톨릭교회가 강조해온 사안이기도 합니다. 110개 국정과제 중엔 가톨릭교회가 우려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가 대표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을 통해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톨릭교회를 비롯한 전국 69개 종교, 환경, 시민단체의 탈핵 입장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핵발전소나 핵 폐기물이 결코 안전하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고강도 우려스럽습니다. 가톨릭교회는 평화를 위한 군비 증강에 의문을 던집니다. 군비 경쟁이 오히려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 가톨릭의 기대와 우려 속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서 난제를 헤쳐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내세우며 취임했습니다. 취임식과 동시에 청와대가 개방됐고 대통령실 구조도 전격 개편했습니다. 공개된 5층 대통령 집무실 구조도를 보면 같은 층에 참모진이 머무르고 같은 건물 1층에는 기자실이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구조와 유사합니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수시로 대화를 나누며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첫 출근길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로 들어서면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취임사에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입니다. 기자실과 대통령 집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 최초 출퇴근 대통령이란 키워드 모두 소통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첫 번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의 소통, 협치는 가시밭길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호 안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결재했습니다. 추경안을 처리할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민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대화와 타협을 위한 움직임이라기보단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취재 기자들에게 같은 건물에 머무른다는 이유로 보안 앱을 설치하도록 한 것도 과한 조치란 지적이 나옵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민관합동위원회의 무게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톨릭교회의 시노드 정신을 소개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고 키워드는 경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과정이 정치하고도 멀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그런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통합의 그런 정치를 펴주시기를 또 희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건 윤 대통령의 약속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 SNS 페이지입니다. 김 비서관은 동성애 혐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인물입니다. 김 비서관은 3년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동성애가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동성애 혐오 발언에 대해서 혐오 발언의 성격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교회는 동성애는 자연법에 어긋나고 동성애 성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차별의 기미라도 보여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최근엔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지시로 성소수자와 만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Le persone si devono accompagnare come li accompagna Gesù. Quando una persona che ha questa condizione arriva davanti a Gesù, Gesù
non gli dirà sicuramente vattene via perché sei omosessuale. No. 김 비서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보상 요구를 밀린 화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개인 간 언쟁을 하다 일어난 일이지만 지나친 발언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해명 이후에 김 비서관은 또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성 인구의 절반이 언제든 주인인 양반들이 성적 쾌락을 얻는 대상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인터넷 신문에 게재한 글이 또 논란이 되자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당시 김 비서관은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놀이개였다고 적었습니다. 김 비서관의 발언을 두고 시민사회 수석실을 강화한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 종교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소통해야 하는 종교 다문화 비서관으로 자질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민사회 수석실이 대폭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언론을 통한 간접 소통이 아닌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직접 소통할 창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김 비서관 논란에 대해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본당별로 성모 신심을 다지는 성모의 밤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바른 성모 공경 방법과 그릇된 성모 신심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성모성월을 맞아 묵주기도를 더 열심히 바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수원교구 분당 성 루카 본당 신자들이 매일 저녁 성당에 모여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묵주기도 현장 소식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는 성모 마리아의 신앙 고백은 신앙에 대한 믿음과 겸손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신자들은 성모 성호를 지내면서 성모 마리아의 모범을 따라 기도와 은총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자기 자신을 성모께 봉헌합니다. 특별한 정과 은총을 청하며 성모의 밤 등을 통해 신심을 다집니다. 이처럼 교회가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뜻을 가장 잘 받아들여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완전한 신앙인의 모범을 보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완덕의 모범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모님의 모습은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표상이고 교회의 유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성모님은 생애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다. 우리 각자가 추구해야 될 길이다. 우리들의 모범이다. 그런 점에서 성모 신심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좋은 길이고 수단이며 방법이 됩니다. 성모 신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것, 성모 신심의 어떤 본래적인 것이고 최종적인 것이다. 일부에서는 성모에 대한 공경이 마치 그리스도께 대한 흠숭을 감소시키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께 갈 수 있다는 게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그리스도의 지위와 효능을 절대로 감소시키거나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은 성모님을 공경함으로써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성자께서 사랑과 영광을 받게 된다고 밝힙니다. 또한 참된 신앙이 있어야만 교회의 어머니인 성모께 자녀다운 사랑을 드리며 덕행을 본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참된 성모 신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일에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되거나 나주 윤율리아 사례처럼 사적 계시나 기적을 성역화하는 건 올바른 성모 신심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떤 분들은 미사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성모상 앞에 무릎 꿇고 꽃 한 송이 바치는 게 더 훨씬 좋은 일이다 여겼습니다. 그릇된 성모 신심의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마리아 신심 운동이 기적이나 발현에 치우치지 말고 전례적인 공경 안에서 올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모상 앞에서 촛불을 밝히고 정성껏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 레지오 마리아에 가입해 성모 마리아의 군사가 되어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 스카플라나 기적의 메달을 목에 지니고 늘 성모님의 현존 속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모두 아름다운 성모 신심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바람직한 성모 신심은 성당과 전례 안에서 또 성모상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구체적인 삶의 현실 앞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의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것, 아주 아름다운 성모 신심입니다. 나와 내 가정만 생각하지 않고 보다 정의로운 세상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성모 신심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해가 질 무렵 수원교구 분당 성록화 성당마당에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손에 묵주를 쥔 신자들이 한데 모여 정성스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럿이 모이는 것조차 제한됐던 시간이 지나고 모처럼 성당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수원교구 분당 성록화 분당은 성모성월을 맞아 매일 저녁 묵주기도와 저녁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성월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자 한국교회의 수호자인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는 시간입니다. 분당 성록화 분당은 팬데믹으로 신앙에서 멀어진 신자들을 위한 기도를 지향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성환 주임 신부는 냉담교우 회두와 새신자 입교를 위해 기도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갇혀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거나 또 소홀히 하고 있는 교우들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에 참여한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으로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꼭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코로나 핑계로 미사 잘 못 나오고 성사생활 잘 못했던 거 이번 기회로 묵주기도 하면서 마음을 다져먹고 어린이들은 더 많은 친구와 성당에서 만날 수 있길 기도했습니다. 성당에 친구들이 더 많아져서 교리 시간에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또 같이 놀고 싶어요. 성모님 공경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기도 향기가 하느님의 집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본당 주일학교도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한 주일학교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의대생 시절부터 20년 넘게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봉사해온 의사 한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라파엘 나눔 홈리스 클리닉에서 봉사하는 분당 서울대병원 이호영 교수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 모든 교구가 미사를 중단했던 2020년 2월, 자연스럽게 본당 주일학교도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미사가 재개된 후에도 많은 인원이 모일 수밖에 없는 주일학교 활동에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미사, 청소년 미사 등으로 봉헌됐던 주일학교 미사가 일반 미사로 전환된 본당도 많았습니다. 한참 코로나가 절정이었을 때는요, 주일학교가 아닌 일반 미사로 진행됐었고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비대면으로 미사를 참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본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거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 답답했을 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교리교사들도 아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매 주일마다 교리했던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학생들과 소통할 기회가 사라지니까 좀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주일학교도 모처럼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캠프나 피정 등 대규모 행사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주일학교 미사를 재개하고 교리 교육을 시작하는 본당이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모이지 못했던 학생들이 다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리교사들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얼음 미사로 진행하다 보니까 청소년 친구들이 흩어져 있거나 소속감을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좀 다시 주일학교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 서로의 친밀감을 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아쉬웠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다시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교사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박재득 신부는 어려움 속에도 청소년들을 위해 힘쓰는 교사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분명 전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역할이 교회의 미래를 양성하고 하느님 나라 건설에 함께하는 중요한 직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 계속 간직하여 힘써 주시길 응원합니다. 한편 서울대교구 청소년국은 오는 15일 오후 4시 30분 주일학교 교리교사의 날 미사를 봉헌합니다. 해화동 가톨릭 청소년회관에서 봉헌되는 이날 미사는 서울대교구 청소년 담당 교구장들이 유경촌 주교가 집전하며 교구 소속 교리교사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미사에서는 근속교사에 대한 수상과 갱신식 등이 함께 거행될 예정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서울 명동대성당 안쪽 옛 개성여고 운동장. 매 주일 오후 명동밥집에서 식사를 마친 이들이 빼먹지 않고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문을 연 라파엘 나눔 홈리스 클리닉입니다. 노숙인 등 국내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소인 이곳에는 식사를 마친 노숙인이나 어르신 120여 명이 찾아옵니다. 지난해 성탄절 때만 해도 하루 100여 명이 진료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20% 이상 이용자가 늘었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가중,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홈리스 클리닉을 찾는 이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라파엘 나눔 홈리스 클리닉 봉사자 이호영 교수는 의대생 시절인 26년 전부터 봉사에 나서왔습니다. 처음엔 외국인 노동자를 진료하는 라파엘 클리닉에서 의료 봉사를 해온 이 교수는 홈리스 클리닉이 문을 열자 봉사를 더 늘린 겁니다. 그때 제가 마침 이제 본과 1학년, 2학년 이때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봉사를 시작을 했었고요. 뭐 봉사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 저희 이제 학생 때는 이제 뭐 집행 학년이 되면 매주, 또 지금은 뭐 2달에 한 번, 또 여기도 저희가 이제 뭐 매월 이제 뭐 스케줄을 해서 주일마다 와서 이제 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계기, 그리고 봉사에 나선 계기를 물었습니다. 어려서는 제가 아마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천식이 걸리고 좀 아팠어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주셨고, 또 제가 그 더 어렸을 때는 또 병치레를 좀 많이 했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제가 아팠던 경험이 이제 추후에 나중에 크면서 의사가 돼서 좀 남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생의 일부 시간을 쪼개서 이웃을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봉사에 대한 이 교수의 정의입니다. 이 교수는 홈리스 클리닉에는 의료진만 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여기 참여해 주시는 많은 일반 봉사진들도 많습니다. 또 그중에 일부 학생들은 그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공부하다 잠깐 들어온 틈을 타서 또 봉사하고 가고, 그런 좋은 뜻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유아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 학생을 거쳐 주일학교 교사로 지내온 이 교수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신앙이 밑거름이 돼 이웃을 위한 봉사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신앙과 봉사 덕분에 서울대 의대 시절 봉사하다 만난 천주교 신자 후배와 결혼했다는 이 교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하나인 사랑 실천이야말로 값진 삶이라고 말합니다. 죽게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건강할 때 몸을 뜻깊게 잘 써라, 이런 말씀을 늘 해주셨고요.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거, 특히 또 저희 후배 서울의대 들어온 학생들이나 이런들은 뭐 자기가 잘해서도 오긴 했지만 부모님이 잘해주셔서, 또 학교에서 또 그들을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잘해주셔서 잘된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가 없이 뭔가 남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진정한 봉사라 생각하고. CPBC 이희미입니다. 인도양의 섬나라 스리랑카가 최악의 경제난에 놓였습니다. 스리랑카 국민은 식량을 구하지 못하고
전기 부족 상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일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에서 가톨릭교회의 사제와 수도자도 시위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CPBC가 단독으로 스리랑카 천주교 주교회의 대변인 신부를 통해 현지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스리랑카는 코로나19로 주요 수입원인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외 부채가 급증하자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달 국채 상환을 중단하는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분노한 스리랑카 국민은 거리로 나와 한 달 넘게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됐던 시위가 지난 9일 격화되면서 여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반정부 시위 진압을 위해 군에 발포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CPBC가 스리랑카 천주교 주교회의 대변인 랄 페르난도 신부와 현지에서 인터뷰했습니다. 랄 신부는 스리랑카 정부와 친정부 지지자들이 비무장 상태의 국민을 공격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eople were so got annoyed because we were protesting without a harm. We were unarmed people. We were not with the arms. We were protesting a very peaceful one. But they, especially the government, was trying to attack us. 스리랑카 국민은 생필품과 연료 부족으로 슈퍼마켓이나 주유소 앞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고 있습니다. We are facing with the food crisis and fuel crisis, and also the medicine and certain basic needs of the people, the what you call the food and the necessary items that are available in the country. 국민의 정권 퇴진 요구가 거세지자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는 결국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생인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리랑카 가톨릭 교회도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수도 콜롬보 북부 순교자 묘지에서 사제와 수도자, 신자 수백 명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랄 신부는 스리랑카 가톨릭 교회는 경제 위기 책임이 라자팍사 정권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 약 270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활절 테러의 진상 규명도 촉구했습니다. So I really feel, and it's very touching for me when I hear people crying without a meal. People are crying for some, and especially this situation of the Easter Sunday attack, and still no justice, no truth revealed, and the whole country is suffering because of one family. 랄 신부는 사제로서 정부와 친정부 지지자들에게 압박을 받고 있지만 무슨 일이 생겨도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s a priest, I'm also being pressurized by the government, and as a citizens, so we stood with the people, always, all the time. 랄 신부는 한국 신자들에게 고통받는 스리랑카에 기도와 관심을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교황청 자료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가톨릭 신자 수는 약 155만 명으로 인구 대비 복음화율은 7%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예비 간호사들이 임상 실습 현장으로 나가기 전 거행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바로 나이팅게일 선서식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보건위기 상황 속에서 입학한 간호대학 20학번들이 선서에 나섰습니다. 어려움을 딛고 환자들 곁으로 파견되는 이들의 선서식 현장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마다 촛불을 든 가톨릭대 간호대학 3학년 학생들이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낭독합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나이팅게일의 탄생일인 12일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임상실습 현장으로 떠나는 예비 간호사들의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열렸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학교에서 간호교육을 받고 임상실습 현장에 나서기 전인 3학년 때 거행됩니다. 올해 선서에 나선 학생들은 대부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입학한 학생들, 방역 지침을 따르며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조차 힘들었던 20학번들입니다. 보건 위기로 수학 과정이 쉽지 않았던 만큼 의료 현장에 나서는 감회도 새롭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조차 오지 못해서 내가 의료인으로서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학교에서 20학번 최선의 준비로 병원 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오히려 의료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강한 자극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의료진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 자체도
이제 의료인들의 여러 가지 노고가 포함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결과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손꼽아 기다리던 환자들 곁으로 파견되는 학생들. 사제들은 하느님의 치유의 협력자가 될 예비 간호사들의 손을 정성스레 축복했습니다. 이 손길이 닿는 사람들의 육신과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소서. 1년 앞서 선서했던 4학년 선배들은 진심이 담긴 노래로 후배들의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가톨릭대 유양숙 간호대학장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날의 선서를 기억하며 슬기롭게 이겨내길 희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슴 깊이 새겼던 맹세를 기억하면서 가톨릭 간호대학의 학생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지혜롭게 인내하여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날 나이팅게일 선서를 한 학생은 모두 76명. 본격적으로 의료인의 길을 걷게 된 이들은 환자의 몸과 마음을 모두 어루만지는 간호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의료적인 처치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간호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환자에게도 실질적이고 정신적인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춘천교구 효자동 본당이 새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CPBC ARS 성금과 국내외 후원자들의 온정이 큰 힘이 됐는데요. 본당 출신이기도 한 춘천교구장 김주영 주교는 아름다운 공동체 건설로 기도의 빚을 갚자고 말했습니다. 성전 봉헌식 현장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춘천교구장 김주영 주교가 새 성전문을 개방합니다. 후원자 온정이 담긴 문입니다. 이내 성전 봉헌식에 참석한 신자들이 줄지어 입당합니다. 김 주교는 신자 대표가 봉헌하는 새 성전의 열쇠와 건축물 대장을 신자들에게 보이고 효자동 본당 주임 원용훈 신부에게 맡겼습니다. 새 성전과 피에타 광장에는 뜨거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 성수 축복과 뿌림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말씀의 전례에서는 성인 호칭 기도를 비롯해 축성기도, 도유예절, 분양예절, 제단 차림 등이 거행됐습니다. 성찬의 전례에 이어 진행된 축하식에서는 먼저 이진동 사목회장의 연역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앞서 원영훈 신부는 지난해 8월 가톨릭 평화방송 TV 매일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이진동 사목회장은 이후 국내외에서 ARS 성금 참여 9,200여 명, 전화로 5,500여 명의 뜨거운 기도와 격려, 사랑의 손길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새 성전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성전과 성체 조배실, 회의실, 사무실 등을 갖췄습니다. 새 성전 중앙 피에타 광장은 반투명 재질의 지붕에서 내려오는 빛으로 개방감을 더했습니다. 바로 옆 춘천교구청 주교관과 어우러져 가톨릭 타운을 형성한 느낌도 줍니다. 특히 효자동 본당은 교구장 김주영 주교를 비롯해 사제 12명을 배출한 춘천교구의 중심 본당이기도 합니다. 김 주교는 축사에서 모두 고생했다며 축하와 감사를 건넨 뒤 아름다운 공동체 건설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기도로 빚 많이 졌잖아요, 그죠? 이제는 갚고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는 게 이제 더 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 신부는 기금 모금 당시 본당을 찾아 기타를 메고 노래까지 하면서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이 거행된 이날은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쩌면 우리 언젠가 또다시 우연을 핑계로 만날지 몰라. 내 삶의 전부 눈물로 채워도 널 기다리면서 살는지 몰라. 원 신부는 눈물 짓게 한 소중하고 감사한 기억들이 너무나 많다며 기도라는 우연을 핑계로 꼭 다시 만나 뵙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있다며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신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은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 성전 신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감사를 저희 효자동 가족들은 영원히 가슴에 안고 우리가 새 성전에서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이어갈지 그런 아주 큰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또 지어졌고 그 성전 안에서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전국에 계신 가톨릭 신자분들께서 저희의 이 성전 신축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성전이 잘 지어진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효자동 본당은 앞으로 모금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헌금과 신축기금 잔액 전액도 새 성전을 준비하는 본당을 위한 마중물로 봉헌하기로 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이번엔 CPBC 라디오 최장수 프로그램인 신부님 우리 신부님 소식입니다. 5개 교구 사제들이 요일별로 돌아가며 특색 있는 진행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5명의 사제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합동 생방송을 마쳤습니다. 웃음이 가득했던 화제의 현장,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CPBC 평화올에 갑자기 경상도 사투리가 울려 퍼집니다. 서로 다른 교구에서 온 사제 DJ들이 지역별 사투리 탐구에 한창입니다.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사제의 한마디에 스튜디오는 금세 웃음바다가 됩니다. 전 사투리 안 쓰는데. 방금 전까지. 한껏 친해 보이지만 사실 처음 만난 사제들. 모두 CPBC 라디오 신부님 우리 신부님 사제 DJ들입니다. 낮 12시 15분 익숙한 멜로디와 함께 드디어 사상 첫 합동 생방송이 시작됩니다. 오늘 그 5 사제들이 완전체가 되는 날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월요일에 신신우신으로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신부님들을 초대했는데요. 서로 친해지기 위해 시작된 이미지 게임. 영성의 향기가 가장 진하게 풍기는 신부님은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정말 본인을 청취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1타 5피, 독수리 5형제, 종합 선물 세트라는 댓글까지. 실시간 댓글창엔 청취자들의 참여가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각 교구를 대표해서 진행하는 사제들인 만큼 교구 자랑도 진행됐습니다. 바다를 품고 있는 교구. 그렇죠. 순교 성지가 가장 많다는 거. 성당을 나올 때 성모 마리아상 성모님께 이렇게 인사를 드릴 때 바로 그 뒤에 무등산 꼭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느껴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대구 교구에 자랑하며 성모당 아닙니까? 맞죠. 1시간 45분간 유쾌한 생방송을 마친 사제 DJ들로부터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처음엔 좀 어렵고 힘들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신부님들께서 너무 함께 기쁘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즐겁게 방송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얼떨떨하고 그리고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밤잠을 설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만날 생각에 기쁘게 달려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신부님 어떠셨어요? 많은 신부님들이 도와주셔서 오늘 즐거운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또 모여서 하니까 더 즐겁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들이 붙여준 별명인 독수리 5형제의 합동 생방송을 또 볼 수 있을까? 다음에는 어떤 지역에서 하든지 저는 기쁘게 신부님 만나러 달려가겠습니다. 미라클 오지는 대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부산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꼭 부산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나갈게요. 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정치 신인으로 작년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지 불과 1년 2개월여 만에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최고 권력자로 임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신분으로 여러 공약과 정책을 발표하며
시대적 과제와 해법을 밝혀왔지만 국민들은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취임사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 3,440자, 약 16분 분량의 취임사를 통해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별히 자유를 총 35차례나 언급하며 국내외 다양한 위기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로 꼽았습니다. 자유가 번영과 풍요를 이끌고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반면 대선 과정에서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에 대해선 공정만 3차례 등장했을 뿐 상식은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득표율 격차가 0.73%포인트에 불과하고 의회 구성이 여소야대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협치나 통합 등의 단어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민족, 경제, 평화, 행복, 권력 등의 단어가 많이 등장했던 반면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용보다 추상적 의미를 선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가 무한 경쟁 안에서 약육강식의 능력주의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 폄하할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 시대가 과연 자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 사무총장은 현대인들은 자유를 높이 평가하고 열심히 추구하나 자주 그릇된 방법으로 자유를 옹호한다고 지적합니다. 오늘날 자유는 자신의 생활과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나 때로는 도덕률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음을 경계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도 회칙 진리의 광채에서 오늘날 자유를 절대적인 것으로 격상시키기에 윤리적 가치들도 각자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상대화시키고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는 반드시 진리에 의존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가톨릭 사회교리 역시 충만한 자유는 진정한 선을 위하여 개인이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대로 정치적,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선을 위해 절제되는 자유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자유는 결코 승자 독식이 아니며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 정신을 가져야 함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내내 이 취임사가 실현되길 간절히 기대하고 또 응원해 봅니다. 윤 대통령의 언급도 자유를 절대시하는 것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제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된 것이라도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이라면 무엇이나 거부할 수 있는 능력으로 표현돼야 함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 진짜 자유의 기준은입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자유롭지 못한 이들을 우선 배려하는 사회를 꿈꾸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